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신춘문예 당선 작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당선작을 읽는 과정은 정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당 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독해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더 적합한 감상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읽어볼 작품은 2021년 한국일보 시부문에서 당선된 신이인 시인의 장명소가 없는 마을의 밤에가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소가 없는 마을의 밤에 신이인. 오리너구리를 아십니까? 오리너구리,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아에게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듯 강의 동쪽을 강동이라 부르고 누에 치던 방을 잠실이라 부르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내가 하는 일은 밖과 안을 기우는 것, 몸을 실나트로 풀어 헤어지려는 세계를 엮어 붙들고 있는 것.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안팎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이름이 안팎일 수 있냐며 웃었는데요. 소나귀에 쥔 것 그대로 보이는 대로 요괴는 그런 식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부리가 있는데 날개가 없대. 알은 낳지만 젖을 먹인대. 반만 여자고 반은 남자래. 강물 속에서도 밖에서도 쫓겨난 누군가 서울의 모든 불이 꺼질 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기슭에 떠내려오는 나방유충을 주워 먹는 게 꽤 맛있다는 거. 잊을 수 없다. 모두가 내 무릎에 올려두었던 수많은 오리너구리. 오리가 아니고 너구리도 아니나 진짜도 될 수 없었던 봉제 인형들. 안에도 밖에도 속하지 못한 시로라기. 끊어낼 수 없는 주렁주렁 전구 없는 필라멘트들. 불을 켜세요. 외쳐보는 겁니다. 아, 이상해.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이 시는 오리너구리라는 대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바탕으로 쓰이게 된 시 같습니다. 아마도 오리너구리를 직접 보아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인형 뽑기에서 본 오리너구리의 모습에서 이 실제의 오리너구리에 대한 사색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오리너구리가 가진 모호한 정체성이 아마도 시인에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면 장명소가 없는 마을의 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리너구리라는 이름의 인상을 받았을 것처럼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1년을 보면 오리너구리에 대한 화두를 던져줍니다. 시의 화자 본인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동물인데 그 이름을 듣자 하면 마치 고아한테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듯 강의 동쪽이어서 강동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누에 치던 방을 잠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리너구리라는 이름도 아무렇게나 지어진 이름처럼
느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3년에서 화자는 나를 위하여 내가 하는 일은 밖과 안을 기우는 것, 몸을 실나트로 풀어 헤어지려는 세계를 엮어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것은 아마도 오리너구리와 자신과의 어떤 연관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선 소감에서도 이를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튼 나라는 이 화자도 오리 너구리처럼 오리도 아니고 너구리도 아닌데 이 두 개를 붙들어서 오리 너구리라는 하나를 붙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리 너구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리 너구리는 오리인가 아니면 너구리인가? 너구리인데 오리를 닮은 것인지 아니면 오리인데 너구리 같은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물음을 가져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리 너구리는 오리와도 생물학적으로 무관하고 너구리와도 무관합니다. 별개의 오리 너구리과의 생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오리 너구리를 오리 혹은 너구리로 이렇게 바뀌냐 아니냐로 나누려고 할 때 자신은 이 오리 너구리의 정체성처럼 하나로 붙들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신을 안팎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름이 안팎일 수 있냐며 웃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아니지, 또 바뀌면 바뀌지, 아니면서 바뀐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아마도 비웃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화자는 말합니다. 소나귀에 쥔 것 그대로, 보이는 대로. 아마 어떤 것으로 나누지 말고 보이는 그대로 보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리냐 너구리냐로 나누는 태도가 요괴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리 너구리를 그 자체로 보지 못할 때 부리가 있는데 날개가 없대, 알은 낳지만 젖을 먹인대,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래 하는 식으로 차별적인 관점이 부여되며 기존의 것에 기반한 생각이기 때문에 괴상하고 이상한 존재로 파악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연에서는 물속이나 땅 위 어느 한 곳의 터전에서도 반겨지지 못하는 이 쫓겨난 존재는 불이 꺼질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불이 꺼지면 자신의 정체가 희미해지고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때 오리너구리의 모습은 이렇다고 오리너구리의 목소리를 살짝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리너구리만의 습성이겠죠. 불을 꺼트렸을 때에야 비로소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잊을 수 없다. 자신의 무릎에 올려두었던, 사람들이 올려두었던 수많은 오리너구리. 근데 이것이 오리도 아니고 너구리도 아닌 그러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봉제 인형이었다. 아마도 시인이 실제 인상을 받았던 순간이 이 장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자신을 향해 오리너구리에 대한 관점처럼 차별의 관점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이 시를 쓰는데 인상을 주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튼 이 연에서 보면
화자가 접한 오리너구리는 동물도 아니고 그 유사한 모양을 본뜬 봉제 인형이었습니다. 이럼으로써 그 모호하고 어중간한 정체성이 더 배가 되는 것이라 하겠죠. 안에도 밖에도 속하지 못한 실오라기, 끊어낼 수 없는 주렁주렁 전구 없는 필라멘트들. 아마 이러한 대상도 제2의 오리너구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년에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불을 켜세요. 외쳐보는 겁니다. 아, 이상해. 이 마지막 년은 약간 아이러니한 표현을 사용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불을 켜서 보고 오히려 이상하다고 외쳐보라고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차별적 시선에 대해서 인지하길 바라는 그런 목소리라고 들리는 듯 합니다. 이렇게 이 시를 읽어 보았을 때 장명소가 없는 마을의 밤에라는 시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차별이나 분리에 기반한 시선들, 또 이것에 근거한 명명들을 지적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사람들은 오리나 너구리라는 기존 상식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상식의 바탕에서만 파악될 수 있지가 않지요. 간혹 오리 너구리라는 말하자면 상식 밖에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새로운 대상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당연한 인지 과정일 수 있겠으나 이 상식을 대입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고 또 이 상식을 대입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리너구리는 이 어느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상식, 제3의 상식이 필요해지는데 이것을 구성하기보다는 기존 상식에서 대상을 바라보면서 괴물을 만드는 그러한 사회 현상들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당선 소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선 소감 제목으로 너무 곱씹어 단물이 다 빠져버린 미래, 빚을 다 갚은 기분이다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인 본인은 툭하면 이상한 애가 됐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는 외계인이라는 별명으로 자주 불렸고 중학교 담임교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자신과 같은 애랑 잘 지내는 반 애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자기소개를 하는데 누군가 이상해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장면이 시에 나타났던 마지막 장면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튼 이 시인은 특이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는 특이해서 싫다 하고 누구는 특이해서 좋다 하고 남들처럼 지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본인은 영문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오리너구리는 오리너구리인데 왜 오리나 너구리로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여튼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시 안 쓰려고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당선이 됐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될 것 같지만 영원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었다고 합니다.
이 너무 곱씹어 단물이 빠져버린 미래라는 것은 자신의 당선을 여러 번 상상했던 혹은 떨어지는 순간을 여러 번 상상해서 여튼 너무나 이미 많이 마음속에서 겪어봤던 미래이기 때문에 단물이 다 빠졌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쁘지도 또 눈물이 나지도 않을만 하겠죠. 이 시인은 일단 글을 그만두고 참는 방향으로 단련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순간에 당선이 돼서 빚을 갚은 기분이라고 합니다. 혹은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기분. 네, 이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신춘문예를 준비해본 분들 중에는 아마도 이러한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선이 되면 당선 소감에 누구 이름 적어야지, 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불러야지 했었는데 그러한 마음이 있을 당시에는 계속 탈락해서 부를 수가 없게 돼버린 그러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 시인 말고도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여튼 시인이 되어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젊은 날을 함께 해주어서 기뻤다고 잊지 않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분들 덕분에 나는 좀 이상한 채로도 잘 살아있다. 이 한국 사회에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이다. 마지막에 멋진 말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이 시인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시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 분들이 한 명의 시인을 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심사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관리자와 특별한 난동꾼, 그 모두를 해내는 시라고 평가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개성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개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개성 없는 사람은 없다. 각자의 고유성은 모두가 가지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이다. 시는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그 개성을 연과 행에 맞춰 잘 구획하는 관리자일지도 모른다. 혹은 반대로 가끔 얼굴을 비추는 고유성을 극대화해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난동꾼일 수도 있다. 일단 모두가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에서 개성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개성이 발현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개성을 잘 구획할 수 있는 관리자, 혹은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난동꾼. 시는 이 둘 중에 하나이곤 했으며 심사의 자리에서는 이 어느 하나라도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이루는 그런 시인이 등장하기를 바라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시인인 시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내는 그런 시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돈되면서도 어질러진 시였다. 곳곳 돌출하는 의외성이 시를 읽는 재미를 더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최종에 올랐으나 당선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당선될 이유가 많았으나 행운이 약간 부족했던 것으로 아쉬움을 가름해달라 라고 해주고 있고요. 또 다시 당선자에게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그런 오리너구리 같은 것들을 껴안으면서 시를 계속 써나가 주실 것을 믿는다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평은 장석주 시인, 김소연 시인, 서효인 시인이 해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202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자 장명소가 없는 마을의 밤에 신이인 시인의 작품 읽어보았습니다.